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아직 미국 증시가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상한 꿈을 꾸는 바람에 좀 일찍 깼거든요. 다시 잠을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서 아직 증시가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제가 중간에 캡처를 해서 시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0.15%가 오르긴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없는 수치죠. 거의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고 S&P 500도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와 S&P 500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 문제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요즘에 빅테크를 위시한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등락폭도 아주 크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2%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아무래도 나스닥 기술주들과 좀 공통분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 정도 빠지고 있죠.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과 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거의 지금 4% 가까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큰 주식에 있는 돈이 보다 안전한 채권 금리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의 상승은 주식 시장의 자금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S&P 500 맵인데요. 한눈에 봐도 빅테크 기업들이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까지 전부 다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주인 엔비디아와 퀄컴, AMD, 인텔 모두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주들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는 2.5% 상승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려 3.4%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동반 상승하고 있죠. 사실 그동안 빅테크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죠.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무작정 오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없이 가면 그게 더 불안하죠, 사실. 요즘 미국 증시 최대 화두는 단연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뭐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넷플릭스는 오늘 진짜 많이 빠졌네요. 거의 뭐 5% 가까이 빠졌는데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들은 뭐 거의 뭐 초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겠는데요. 역시 한 종목 빼고는 다 하락 중이고 TSMC와 마이크론도 1%대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은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증권 계좌를 간만에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전환이 됐더라고요. 한동안은 엔비디아 수익률이 정말 좋게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전환된 걸 보니까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고 언제든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채굴 붐이 다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채굴 붐이 불었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또 엄청나게 떡상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은 정반대로 흘러가니까 역시 주식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변수를 일일이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속편한 게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길게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간단히 전망을 해보면 일단은 미국 10년 국채금리 상승으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주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증시 분위기는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기적인 전망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로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국내 증시도 거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좋은 면을 보자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50조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참고로 전년도에는 36조였습니다. 게다가 파운드리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진출이 유력시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오스틴 쪽으로 굳혀진 것 같긴 한데 애리조나와 뉴욕도 검토를 하고 있죠. 세금 감면 문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삼성전자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유치를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거의 19조에서 20조 규모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추가로 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의 실적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10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실적과 가치는 기분 좋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연기금과 미국발 위기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상황일 수 있죠. 자, 하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삼성전자를 어제도 매수했고 오늘도 주가가 빠지면 일부 분할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또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인 거니까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출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나마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거의 곱빼기가 되는 거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을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조차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윳돈으로 홀딩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도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홀딩 하시더라도 반드시 여윳돈으로 홀딩을 하시고요.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여윳돈으로만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장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장은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락장이 아무리 높은 확률로 예상이 돼도 급등장이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 현금화 시키기에도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 물량은 100% 홀딩을 하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소심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하락할 게 뻔한데 왜 미련하게 홀딩을 하냐. 당연히 현금화를 시키고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작년 3월에 최저점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2008년에 코스피가 800대까지 추락했을 때도 똑같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식에서 뻔한 것은 없죠. 주가의 흐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언제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것이고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즐기고 하락장에서는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나는 고점과 저점을 맞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풀 대출 받아서 전량 매수하면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본인 입으로 나는 시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시장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워런 버핏보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전문가의 영역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본인 생각대로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뭐 워런 버핏 말이 무조건 100% 옳은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손해도 많이 보거든요. 가뜩이나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인데 요즘에는 더더욱 왠지 안개가 더 많이 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더더욱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든 장이 예상이 되는데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